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하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바이오 의약품을 대부분이 주사제로 만드는데 왜 바이오 의약품이 주사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의약품은 대부분 단백질이나 RNA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되게 중요한 의약품인데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기 같은 것을 먹었을 때처럼 단백질 의약품도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은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가 일단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생체 흡수가 잘 안 돼서 생체 이용률이 낮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량을 투여하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 의약품이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 대부분이 이제 주사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미국에서 허가받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한 5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80개 가까운 91% 가까운 수준이 이제 주사제 형태로 허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투약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SC 제형이나 아니면 이제 투약 기간을 증가시키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에 대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 같은 것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아직도 여전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기술 중 하나가 SC 제형화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정맥 주사를 하는 IVA 제형을 피하 주사인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일단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슐린 피하 주사가 약간 대표적인 주사인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복부나 아니면 허벅지 같은 데 주사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런 항암제 SC 제형 같은 경우 항암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IV 인퓨전으로 맞게 되는데, 항암제는 어차피 병원 가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가 이제 IV 인퓨전으로 투약을 하게 되면 투약 시간이 다잘렉스 같은 경우가 좀 유독 긴 편이긴 한데 한 6시간 정도 정맥 주사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SC 제형으로 변경했을 때 한 5분 정도로 투약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잘렉스 이제 제형별 점유율은 이제 초기 나왔을 때는 한 70%가 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85% 정도까지 SC 제형 점유율이 증가했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크론병 같은 것들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SC 제형화로 대부분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C 제형화가 상업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의약품인데, 최근에 FcRn 억제제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 FcRn 억제제 같은 경우는 투여량이 높기 때문에 SC 제형화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C 제형화에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 미국의 할로자임사하고 이제 국내 알테오젠사 두 군데뿐이고, 현재까지 상업화에 성공한 것은 할로자임사뿐이라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사도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물 지속형 기술은 이제 약물이 체내에서 사용되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이제 투여 간격을 늘려주는 기술인데요. 이제 투약 간격이 긴 주사제 품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황반변성에 쓰는 의약품인데 일단 눈에 직접적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투여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한 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경쟁약인 루센티스 대비해서 한 5년 정도 시장 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일리아가 한 3배 정도 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루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달 투여를 하게 되지만,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2-3달에 한 번씩 투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이제 자가주사제 시장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당뇨 질환에 쓰는 의약품인데, 초기에 나왔던 바이에타나 빅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 혹은 하루에 1번 정도 투약하는 의약품이었지만, 후속으로 나온 트루리시티나 오젬픽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 투약을 하는 거고, 이제 트루리시티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오젬픽의 출시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오젬픽이 시장에서 더 판매량이 더 높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주 1회 제형이 훨씬 더 선호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점점 이제 지속형 제품들이 화이자 같은 데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형 의약품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지속형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보통 50kDalton 이상이면 신장에서 배설이 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항체를 재활용하는 기전인 FcRn 기전을 이용해서 체내에서의 유지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목적으로 페질레이션이나 글라이코시딜레이션 같은
이제 뭐 PEG를 결합시키거나 당화를 시키는 방법들, 혹은 퓨전 프로틴이라고 해서 항체의 아랫부분인 FC 부분이나 아니면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결합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약물 지속형 기술은 이제 잘 아시는 뭐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나 제넥신의 하이FC, 뭐 알테오젠의 넥스피, 에이프릴바이오의 사파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 기술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랩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헤질레이션된 FC를 사용하는 거고, 하이FC는 FC도 이것도 이뮤노글로불린 D랑 이뮤노글로불린 G4를 융합한 FC를 결합하는 것, 뭐 넥스피 같은 경우는 트립신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사파 같은 경우는 체내의 알부민과 결합할 수 있는 팹이라는 그 항체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체내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생체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인 뭐 BBB 셔틀인데,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이제 뇌 내로 약물을 전달시켜주는 기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BB라고 해서 뇌는 아무 물질이나 받지 않고 BBB라 불리는 독특한 혈관 구조로 보호받고 있어서 물질의 출입이 어려운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인구 고령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들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고, 뭐 뇌전이 암들에 대한 증가 추세로 인해서 뇌로 의약품들을 전달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항체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BBB 통과가 어렵고, 그래서 BBB 셔틀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BBB 셔틀의 주 타겟 개발은 원래 그 트랜스페린 수용체라고 철분을 운송하는 수용체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됐고, 뭐 로슈나 디날리 같은 글로벌사들이 그 BBB 셔틀 수용체로 활용을 했으나, 최근에는 안전성 이슈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타겟은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수용체라고 하는 IGF-1 리셉터로 이제 뇌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 이슈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트랜스페린 리셉터에 비해서 아직까지 연구 그 숫자가 좀 부족한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런 기술들은 뭐 상업화된 기업들이 주로 나스닥 같은 데 많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증명 단계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로자임사 외에 유일한 SC 제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뭐 SC 제형화 추세가 계속되면은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또 뭐 에이프릴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이프릴바이오는 사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BBB 셔틀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초에 뭐 사노피의 기술 이전도 하면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뭐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업화된 품목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그 전임상 단계에서만의 검증을 거쳐서 인체에서의 검증을 진행 중에 있는, 증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기술,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이 높고 사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들이고, 또 이제 증명된 기술을 기술 이전할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헬로사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5개 품목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 할로자임사의 뭐 27년 기대되는 로열티 수익으로만 거의 1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이라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할로자임사의 그 사업 모델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